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구촌 에너지 빈곤 퇴치를 위해 마련된 2012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이 17일 경주에서 막을 열고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미래 청정에너지 개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2012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이 17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30여 개국의 정관계,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 밝은 내일을 위한 그린 에너지란 주제로 3일간 진행됩니다. 포럼에서는 태양광, 원자력 등 7개 분과 세미나가 열리며 에너지 빈국의 친환경 에너지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폐회식에서는 지구촌 에너지 빈곤 퇴치와 미래 청정에너지 개발 노력, 세계의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자는 내용을 담은 경주 선언문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유엔과 연계해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상북도가 지자체 최초로 지구촌 에너지 빈곤 퇴치를 위한 그린 에너지 서밋을 개최해 에너지 정의 실현과 에너지 빈곤 퇴치를 주도하는 국제 그린 에너지 분야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2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세계 에너지 빈곤 퇴치를 위한 강력한 농촌 개발 모델이라며 한국이 세계 에너지 빈곤 퇴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17일 개막한 2012 월드 그린 에너지 포럼에 참석해 세계가 당면한 에너지 빈곤의 현실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삭스 교수는 지구촌 에너지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저개발국의 청정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선진국과의 공동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촌 에너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국민 총생산의 0.2% 수준인 1,000억 달러를 매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세계적 빈곤 퇴치를 위한 강력한 농촌 개발 모델이라며 현재 김관용 경북지사와 유엔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 밀레니엄 프로젝트가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where I've arrived from just this morning, we are facing the worst drought in our modern history. We have more than half of the country covered by drought, and we have los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our food crop this year. This is a reflection of the dangers that all parts of the world face from human-induced climate change. And the situation will continue to get worse, and all parts of the world, unfortunately, will be affected by it unless we shift to a green energy system. What does it mean, a green energy system? It means an energy system that can provide the electricity and other energy needs without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is is a big challenge. It might mean nuclear power, wind power, solar power, hydroelectric power, as in the case of Nepal, geothermal energy as in East Africa, but we need to make that transition in a short period of time. That's why I'm very excited by the World Green Energy Forum, and I hope that this forum helps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a safe global energy system. Thank you very much. 삭스 교수는 오래전 빈곤을 겪었지만 단시간에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이 세계 에너지 빈곤을 퇴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에너지 빈국에 대한 원조금을 늘리고 기술적 측면의 원조에도 한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소설가 이회수 씨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 이 작가가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구애 작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트위터 팔로워가 무려 148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파워 트위트리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트위터 사용자 중에는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젊은 유권자를 겨냥한 대선 주자들이 연이어 강원도 화천군 감성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회수 작가는 많은 분과 소통하는 분이라는 점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싶어 방문 일정을 잡았다며 18일 이회수 작가와 만남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25일 화천군 이회수 문학관을 찾아 이 작가 부부와 비공개로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이 작가에게 국민 행복을 모색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8월 강원 방문 당시 이 작가를 찾아 자신의 저서를 전달하는 등 그간 이 작가와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는 지난 박근혜 후보와의 환담을 마친 뒤 어떤 정당이든 필요로 하고 조언을 구하면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이 작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고무탄을 맞고 숨진 중국인 선원은 흉기를 휘두르며 단속에 격렬히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 선원이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숨진 중국 선원 44살 장모 씨가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장면을 영상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현장 단속 요원이 찍은 5분 분량의 영상에는 장 씨가 단정을 타고 검문 검색을 하려는 해경에 맞서 톱을 휘두르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17일 오전 압송된 배에는 해경의 접근을 막기 위해 쇠꼬챙이를 꽂아두는 등 무장 함선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으며 배에는 삽, 삼지창, 도끼 등 다수의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또한 숨진 장 씨 이외에도 길이 1.2m가량의 삼지창을 휘두르며 대항하는 선원들의 장면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단속 요원이 위험에 처해 매뉴얼에 따라 비살상용 스펀지탄인 고무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의 사망 원인은 아직 확실치 않으며 고무탄에 의한 것인지는 부검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종선에 탄 11명과 주선에 탄 선장, 기관장 등 13명이 폭력 저항한 혐의가 입증되면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또한 경북 산간과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8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